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는데 아직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목소리도 정상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드넓은 산과 들에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대혈처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간 사회에 특별한 성취를 이루고 대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상묘가 대명당에 있습니다. 대혈처에 조상묘가 있는 집안은 한 국가의 지도자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조상묘가 명당인 묘의 후손들은 대체로 명당 집터에서 삽니다. 그건 어떤 양에너지의 영향이에요. 조상의 체백의 영향으로 후손들이 명당 혈처에서 살아요. 그리고 조상이 음혈에 있거나 음에너지가 강한 자리에 흉지묘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대부분 흉지터에서 살아요. 몸이 병들고 아프고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아이고 집터가 안 좋은 모양이다. 그럼 이사 간 집도 흉지터예요. 이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 100에 100이에요. 그리고 설령 조상의 묘가 흉지에 있는데 어쩌다 명당 집으로 들어가 살더라도 얼마 후에 거기를 벗어납니다.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래서 다시 흉지터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뭐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해서 병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병은 자는 집에서 얻어요. 자면서 얻어요. 잠을 보통 적게 자시는 분은 5시간에서 7시간, 많이 자는 분은 8시간, 9시간, 10시간도 자죠. 자면서 모든 방어 기제가 풀렸을 때 음지 음파가 강한 자리에서 수년간을 자게 되면 몸이 병들어 버려요. 암에 걸리고 중병에 들어요. 그리고 명당 혈파, 양에너지가 솟아나는 집터에 사시는 분들은 잘 늙지도 않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당터를 이렇게 얻어 사시는 분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조상이 명당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다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거대 기업을 일으키고 또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 되고 각계각층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지 그걸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몸에서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일반인들은 몸에서 음에너지도 양에너지도 안 나옵니다. 아무 에너지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장관도 또는 국회의원도 음에너지 양에너지가 없어도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조상이 대명당에 있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어요. 후손들이. 그리고 조상이 대명당에 들어 계시다 하더라도 몸에서 양에너지나 음에너지가 안 나오면 대통령만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음과 양에너지가 안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영국 수상, 독일,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일본도 수상도 음에너지 나와요. 중국 주석도 음에너지가 나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하고 아주 전쟁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젤렌스키
대통령만 음에너지도 양에너지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지금 대통령 중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정 수반을 하셨던 김구 선생이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받아서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음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저 장면 수상 아무 에너지가 없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음에너지가 나와요. 전두환 노태우도 음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김이 있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 김영삼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이 정권 하에서 2인자를 하셨던 대단한 인물이시죠. 김종필 총리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그 대단한 분이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밑에서 그 충성을 다했던 장세동 씨도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두 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만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돌아가신 문재인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약한 음에너지가 나와요. 이명박 대통령도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1년 반 하다가 국힘당의 모든 정치인들을 제압하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치 생활을 1년도 안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음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딱 5명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99명 중에서 5명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5명 중에 1명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성 한 분도 계세요. 현역 의원이에요. 그리고 3명은 남성이시고 미래의 권력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5명이. 국회의원 299명 중에 양에너지가 또는 음에너지가 나온 분이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노출된 분이 이재명 씨예요. 그리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은 여성이 계시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타너 스님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대천재이자 대학자이자 대예언가세요. 이분은 타너 스님은 한중일, 중국, 일본, 한국, 이 중국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분의 업적은 가히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원효대사 이후에 최고의 스님이 아닌가 싶어요. 대천재, 대학자, 대예언가. 이분에게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주석하셨던 월정사라든가 고려대 옆에 승찰대학인가요? 승가대학 이쪽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그 자리도 명당터인데 거기에 계시고 타너 스님이 계셨던 자리는 다 그 명당 혈파가 나온 자리만 계셨어요. 이분 자체가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업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천재세요, 천재. 모든 것을 다 암기해서 일사천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책도 한번 보시면 다 암기가 할 정도로 불경도 대예언가시고, 우리 타너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통일은 되는데 순조롭게 통일은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큰 환란이 한번 있을 거라고 아주 외둘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천안 이남으로 내려서야 산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분 몸에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또 보실까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저는 이런 분이 위대한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옆에 그 중국이나 일본이 수차례 침범을 해도 우리 한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남북은 통일이 됩니다. 그리 멀지 않았어요. 타너스님도 다 예언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의 그 어르신으로, 스승으로 계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불교도는 아니지만 이런 큰 어른들이 우리 땅에 태어나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독교인도, 조로아스터교도, 남묘 호랑개교도 위대하면은 고개를 숙일지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 고개를 숙이듯이 위대한 인물에게는 존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만 신이고 다른 종교의 신은 신이 아니고, 그 아집과 아독이 캐토릭의 그 대참사를 중세에 만든 거예요. 마녀사냥이 카톨릭에서 실행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악랄한 고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으로 남자 여자를 불태우고, 그 죽인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데가 기독교 카톨릭이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아우슈비츠보다 더 잔인한 것이 종교적인 편견이에요. 사랑을 말을 하고, 선을 말을 하면서 타인에게는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몸에서 얼마나 광명한 양에너지가 나옵니까? 이런 분들이 각계각층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명당을, 땅속에서 에너지를 감기하고 명당을 딱 7초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타너 스님이 여러 스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귀중한 사진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을 싹 가려도요. 보세요. 죄송하지만 일단은 한번 얼굴을 가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다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요. 얼굴을 싹 가려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해놔도요. 보세요. 얼굴을 예를 들어서 진짜 안 보이게 싹 가렸다고 생각해요. 몸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옷도 동일한 걸 입었다고 해도 여기에서 양에너지 나온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타너 스님이 어디에 계신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냐? 1명, 2명, 3, 4, 5, 6, 7, 8, 9. 몇 명이죠? 13명 정도의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직 한 분만이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도
타너 스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 사진 안에서는 이 지구의 물리적 현상도 사진에 찍혀요. 이 사람도 이 집도 다 물질 아닙니까? 물질 안에서는 각자의 주파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걸 감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체의 거대한 양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걸 감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당 혈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수많은 오동나무 짝대기, 물풀의 짝대기, 참나무 짝대기, 부지깽이 짝대기, 그런 짝대기 풍수들은 평범한 사람의 몸에서 음도, 양도 아무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분들은 명당 혈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책을 100권을 읽고 풍수 공부를 평생을 해도 명당 혈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자총용 500호만 따지고 산 등성이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평지로 딱 내려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혈처지? 왜냐,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서도 특별한 사람은 양에너지가 나와요. 또 음에너지가 나오고. 100만 명,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 안에 타너 스님 딱 유일한 한 분한테서만 에너지가 나와요. 그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분에서만 양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타너 스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음도 양도. 오직 이 얼굴을 가렸어도 이 가사, 스님들이 입는 옷이죠. 이 몸체에서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얼굴 가려도 다 압니다. 천으로 싹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어디에 그분이 계시는지 다 알아요. 여기다가 커튼을 딱 쳐놔도 그 에너지에 다 감기할 수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세상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적당히 대충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고, 특별한 사람이 그 국가를 이끌고,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서 화엄경을 해석을 하고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함에는 경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회계도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위대함에 경배를 못한다는 것은 치졸하고도 협소하고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옳고 바른 것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색칠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타너 스님이세요. 딱 한 분에게서만 광명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태종을 중창하신 위대한 조사 상월 스님이에요. 이 상월 스님 몸에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태어난 집터도 명당집터, 첫 번째 수련했던 돌무더기도 명당터, 동굴 속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래가 쌓인 자리도 명당터, 구인사 초가삼관도 명당터, 첫 설법한 절도 명당터, 일대조사, 천태종의 일대조사, 천태종을 일으킨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 몸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양에너지를 가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태종이 조계종만큼 거대한 종단, 세계적인 종단으로 커갈 수 있는데, 이 1대 조사께서 돌아가시고 2대 조사께서 수많은 사찰을 터를 잡고 천태종의 말살하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찰이라 해야 됩니까? 수많은 천태종 사찰을 전국에 수백 개를 지었는데 그 터를 2대 종사께서
2대 조사께서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명당터가 없습니다. 수백 개 중에. 제가 10여 개 이상을 보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사람이 잡았다면. 대발복을 할 거대 종단으로 전 세계의 교화의 역사를 펼칠 사찰터를 다 마이너스, 심지어 흉지에다까지 사찰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토굴에서 20년 수련을 하든 절에서 100년을 수련을 하든 땅속 에너지 체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얻거나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면 본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게 짝대기 짓이야. 짝대기 짓. 한 사람의 짝대기 짓이 한 종단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천태종은 구인사가 다 먹여 살립니다. 앞으로도. 상월 스님의 위대함 보세요. 몸에서 엄청난 양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법정 스님, 이분에게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와요. 송광사에 계시고, 이분도 본인이 몸담은 조그만 암자들도 다 명당터에서만 계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무소유라고 하는 책도 쓰셨죠. 무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라,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소유라는 것은 덧된 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갖지 말란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갖고 나머지는 소유하지 않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설파한 책이 무소유예요.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가난함이 좋은 것 같아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돈이 없으면 호떡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호빵 하나도 못 사요. 훔치지 않는 이상, 누가 적선해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당 발복은 부귀예요. 부가 앞서는 거예요. 귀는 자연히 따라와요. 부를 얻게 되면. 대명당에 조상이 있는 집안은 수십억, 수백 정도가 아니에요. 2대 이상 대명당에 조상이 계시면 그 집안은 인간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걸 다 얻고 그렇게 살아요. 이 법정 스님처럼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교에 기의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죠. 이분에게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계셨던 암자들도 다 명당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분이 정진석 주기경이에요. 아주 그 선하고 인자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에게서 양에너지가 나와요. 다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기경님한테는 아무 에너지가 안 나오고요. 이 정지석 주기경만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돌아가셨죠. 이렇게 그 세상의 업적을 이룬 분, 각계각층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분들에게서는 양에너지나 음에너지가 나와요. 음에너지는 보통 군인, 경찰, 검사 이런 사람 중에서 어쩌다가 있어요. 음에너지.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음에너지를 가졌죠. 군사독재 시절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 박근혜는 약한 음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재계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이고 앞으로 세계 1, 2위를 다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금강산 자락에 우리 정중 회장님의 조상 대명당 자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근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님 몸에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현대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 마북리 현대연구소 그 산이 다 명당 혈판이에요. 거기에 계세요. 하남에서 금단산에서 금산단도 명당에 계셨는데 거기보다 훨씬 에너지가 큰 데가 마북리입니다. 그 산 넘어가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요번에 용인 에버랜드 이병철 회장님이 잠들어 계신 자리는 마이너스 1, 2예요. 왜냐? 산 정상에서 서쪽은 현대고 동쪽은 삼성인데 동쪽 삼성은 마이너스 1, 2. 마북리 현대 그 연구소에 있는 정주영 회장님이 그 묘가 그쪽으로 옮겨 계셨다는데 거기는 대혈판이에요. 제 영상에도 어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 또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모실게요. 참 옥골선풍으로 아주 대단한 관상을 가지셨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병철 회장님도 중조부가 천하대명당이에요. 국부자리, 국부열 자리, 금선복지, 다른 말로 표현해도 용각혈. 엄청난 양에너지가 솟아나요. 그 아드님, 그 대단한 삼성 반도체를 일으킨 이건희 회장님, 그 밑에 이재용 회장은 에너지가 음도 양도 아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님은 엄청난 양에너지. 그래서 삼성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을 태어나게 만든 그 주조, 제조의 혈은 증조부 묘가 천하대명당이에요. 부기혈이에요. 국부혈, 나라 최고의 부자가 태어나는 혈이 이병철 회장님의 중조부 묘예요. 그 중조부 묘를 쓰고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태어나고 그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의 손을 잡고 꼬맹이 손을 잡고 병철아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된단다 하면서 중조부 묘를 손잡고 많이 다녔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나 또 이런 이병철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묘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명당 묘혈 하나가 이런 분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대명당에 종속돼 있어요. 그 대명당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조상의 뼈가, 그 에너지가, 그 영이. 그리고 여기 한진그룹을 만든 조중훈 회장님이죠. 이분도 양에너지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 대우그룹을 만들었던 김호중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IMF 때 무너졌지만 근데 김호중 회장님의 몸에서는 음도 양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계의 그 위대한 창업주들을 봤습니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주영 회장님, 제가 신림동 고시원에 있을 때 그 뉴스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한 1분여 묵념을 했던 것 같아요. 추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쪽방에서 젊었을 때요. 그리고 재미난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김일성 그 아들과 손자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동아일보에서 찍은 사진을 따왔습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재미난 것은 이 왕조죠. 현대에 절대 왕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김일성 주석 얼굴에서는 몸에서는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몸에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도 양에너지, 할아버지도 양에너지, 본인도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왕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절대 권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만약에 아무 에너지가 없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무너져 버려요. 국가가. 왕조가. 국가라기보다는 왕조죠. 우리 북한은 곧 통일됩니다. 곧 통일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 한반도는 세계 넘버 2가 돼요.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서는 영토나 인구나 이런 걸 봐서는 작은 나라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세계 넘버 1이 되는 거예요.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는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지구에서 후진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몇 년 빼놓고는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세계 최고 국가였어요. 원래. 그걸 연구에는 외국인이 연구해놓은 논문도 있습니다. 13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항상 이 지구상에서 최고 선진국가 중에 문명이나 문화나 최고 선진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한반도에는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몽고의 침입이나 또는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우리 청일전쟁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유럽은요. 유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유럽이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고대부터 유럽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는 전쟁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럽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스위스는 아주 그냥 가난뱅이 나라예요. 스위스는. 그래서 용봉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하고 팔려다녔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잘 살죠. 우리는요. 유럽에 비하면 유럽 전체에 비하면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겨울에도 온돌에서 등 따숩게 산 거예요. 그 전쟁도 다른 나라 유럽에 비하면 전쟁도 큰 전쟁 몇 번 없었어요. 우리 한반도는 5,000년 동안에.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 산동반도, 베이징 이쪽에 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는 지중해처럼 한민족이 내해였어요. 내해, 지중해 서해가. 근데 역사가 다 왜곡돼 가지고 무슨 한반도에 그 한사군이 있고 그 엉터리 같은 역사를 일제놈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잖아. 천하의 역적 이병도 산하의 조선사 편수에부터 시작해서 소다스기지를 스승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못된 역사학자들 우리나라의 대학교 역사학이 다 매국노 역사학이 친일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고 나면 세계 넘버원, 넘버2예요. 땅이 좀 작고 인구가 좀 적어서 넘버2지 실질 내용으로는 지구 최고의 넘버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어느 방송사 우리나라 SBS인지 KBS인지 모르겠어요. 달리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프로.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흥미거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기하는 게 김정은 대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여기 영국의 선진가 그래요. 여기서도 2020년, 2013년에 얼굴이 바뀌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이 많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택도 없고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세 사람 다 김정은이에요. 왜냐? 세 사람 다 양에너지가 나와요. 대역 평범한 인생을 사는 일반인에게서는 음에너지 양에너지가 안 나와요. 100만 명 속에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나온 사람은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근데 무슨 대역하는 사람이 무슨 양에너지가 있어요. 각계각층의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또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음에너지나 양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양에너지 나오잖아요. 살이 쪘거나 빠졌거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왜냐? 양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얼굴을 다 가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를 신문지로 얼굴을 싹 가리고 측정을 해도 이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와요. 국정원이나 국가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대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한 3초만 합니다. 3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김정은이에요. 뭐 대역에서 뭐 대역은 아무 에너지가 안 나와요.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양에너지가 있습니까? 이 세 분 다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도 똑같은 살이 쪘거나 빠졌거나 하는 것 차이뿐이에요. 둘 다 양에너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양 에너지는 일반인한테는 안 나온다니까요. 100만 명에서도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양 에너지예요. 썬지 정신 차려야 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여정 씨. 우리 전번에 방문도 했었죠.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뭐 굉장히 도드라지는 행동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김여정 직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한테서는 아무 에너지 안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김여정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야무지게 생겼죠. 머리도 이마다 톡 튀어나와서 영리하게 생겼고. 권력이란 것은 평상시에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해질 때는 사람 1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이 사람들의 생각 하나로, 결정 하나로 그 생명이 100만 명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했던 가장 우민 정치가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철인 정치가 가장 훌륭하고 뭐 과두 정치, 플루타크라시 금권 정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있지만 가장 열등한 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권력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권력 못 가진 사람은 다 노예예요. 민주주의에서는 돈 가진 사람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돈을 못 가져서 고통은 스럽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를 딱 벗어나는 순간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금세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알뜰히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가장 우민 정치가 민주주의 같지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간성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권력 가진 자가 주인이고
자본주의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또 환경에 또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인간이 사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가장 위대한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독재가 나타나게 되고, 독재가 나타나면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들 뭐 저보다 다 아시겠죠? 근데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분에게서는 음에너지도 양에너지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유고시에 어떤 급변산세가 발생을 해서 김여정 위원장이 권력을 잡게 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무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죠. 김여정 이분도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제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사처럼 생긴 이분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육관 손소구공이에요. 책터를 쓰셨죠. 이 2권짜리 터. 이 책을 씀으로 해서 만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한국의 재력가들 또는 유명인들, 정치인들의 묘만 잡아주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인, 좀 재력이 있는 일반인들을 이제 조상분들을 좋은 곳에 모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얼굴에서도 몸에서도 엄청난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명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명당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관 손소공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 경영대학원도 나오시고 마닐라 대학, 필리핀까지 가서 거기서 법학 박사를 받아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필리핀 법학 박사 돈 주고 사셨나요? 똥 박사가 세상에 많아요. 금은동. 제가 말한 똥은 금은동. 동의 동을 좀 된 발음으로 똥이라 한 것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똥 박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육관 손소공께서는 그런 마닐라 대학 똥 박사는 아니시겠죠? 그런데 이 손소공께서는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명당터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짝대기 풍수들이 또는 교수 짝대기, 박사 짝대기, 물풀의 짝대기, 뭐 짝대기 수없이 많다. 또 땡초 짝대기, 톡을 파고 앉아있는 우리 스님들 있죠, 중들. 그분들이 또 풍수에 관심이 많아요. 보셨잖아요. 천태종의 2대 조사께서 수백 개의 전국의 절터를 잡았는데 거기에 명당이 없어요. 명당터에 밝은 양에너지가 나와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편안함도 느끼고 기도발이 되는 거예요. 발언이 되는 거예요. 명당터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당이 아닌 자리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차갑고 추운 음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명당터는 밝고 따뜻한 양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불교나 어느 곳에서나 지위가 좀 높아지면 본인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갖고 많은 것을, 큰 사업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9,010장 잘 아시죠? 9,010장 격암유록을 쓴 남사고 선생도
본인의 아버지 묘를 9번을 옮겨서 10번째 묘를 잡았어요. 본인 묘도 제자들이 옮겼다고는 말도 있지만 9번을 묘를 옮겨도 명당에 못 들어갔어요. 천문을 알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속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천문을 알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 한길 땅속에 그 명당 혈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 몸에서 명당 에너지,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거나 각계각층 최고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명당 혈차를 금방 찾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육관 손소공이 잡았던 조선내화, 그 내화 조선내화라고 도자기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 네 분이 돌아가셔서 묻힌 자리도 육관선생이 잡아드린 거예요. 근데 그 대명당이에요, 그 자리도. 근데 어떤 짝대기 풍수는 거기 가서 그 대명당에는 기운이 없고 그 뒤쪽에다 표시하면서 뒤에 그 반은 반향 흉지가 명당터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속 에너지는요, 제가 방금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드넓은 이 명산 대천에 숨어있는 명당 혈천은 일종의 지구의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에너지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 이렇게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만이 그 혈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고 풍수책을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안 돼요. 풍수 공부를 100년, 1000년 해도 안 돼요. 환생을 해서 양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때에서야 명당 혈천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육관선생,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현대가의 모든 사업부지를 명당 혈판에다 잡아준 그 이름 없는 그분, 천안의 독립기념관, 또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을 명당터에 잡은 그분, 이름도 모르는 그분도 사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도 양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추사 고택도 추사 선생도 명당에 못 묻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도 거기가 명당터니 명당터가 아니냐 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묘가 대명당터예요. 그 옆에 있는. 그것도 한번 제가 다뤄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속 신비로운 에너지 체계는 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100년, 1000년이 가도 명당터를 몰라요. 위대한 우리 탄원 스님 같은 분, 또 이렇게 상월 스님 같은 이런 양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명당 혈차를 찾을 수 있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천하에 누가 있어서 대명당 혈차를 알아볼 수 있는가? 누구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시대에 누가 대명당 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설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토끼띠인가요? 토끼처럼 아주 정력적이고 활발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이상입니다.